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불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불안에 대해서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모두가 공이 다 피할 수 없이 다 직면하게 되는 것이 죽음 앞에서의 불안일 거예요. 내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꼭 직면하는 일이에요. 모두가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요.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저물어 갑니다. 3주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도 아버지를 통해서 간신히 전해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제가 멀리서 마음 아파할 것을 걱정한 엄마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엄마의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항상 자신을 맨 끝에 두는 선생님의 표현으로 자신이 희미해진 나성이 없는 엄마의 마음 때문입니다. 제 마음뿐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평생 힘들게 했던 것은 어떠한 중병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희미해진 엄마의 그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엄마의 유일한 자식입니다. 어릴 때도 한 번 칭얼거려 본 적이 없는 늘 의젓하고 착한 아들입니다. 엄마가 너는 한 번도 칭얼거린 적이 없는 아이다. 이 말은 나에게 훈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훈장 뒤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아버지는 선박 기관장으로 평생 사셨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집을 비우시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해외 근무로 한국에 있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엄마와 저는 여느 모자 관계와는 다르게 매우 특별했고 투정이나 어리광보다는 엄마를 배려하는 게 늘 먼저였습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들은 늘 속에 담아두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엄마를 떠올리면 저는 늘 자주 슬프고 불안했습니다. 제가 14살쯤이었습니다. 등교 전에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안방에서 엄마가 나오더니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좋지 않다. 엄마가 그 말을 하시면서 올해를 넘겨 사는 게 힘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복 와이셔츠가 못 쓰게 되면 새 것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하고 얼른 집을 뛰어나왔지만 버스 안에서 내내 소리내지 못하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오신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엄마는 시집을 오고 나서 불면증과 우울감이 생겼다고 늘 말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속에서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적도 있지만 배를 타고 1년씩 고생하다 돌아온 아버지에게 차마 이혼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 합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흘러서 3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거의 다 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엄마는 결국 자기 탓을 하십니다. 내가 똑똑치 못해서 사리분별을 못해서 이런 관계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았다면서. 엄마의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야 간신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끊고 나를 찾아가기 시작한 엄마의 남은 인생의 폐암이라니 엄마의 지난 세월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저는 엄마의 폐암보다 남은 인생에 대한 애착과 의지가 없는 엄마의 마음이 상처받은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엄마의 무기력함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엄마는 그동안 살면서 다 살았다는 말을 웃으면서 자주 해왔습니다. 10년 전에 유방암 투병을 하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프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어릴 때부터 이런 엄마가 제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심리상담을 권하기도 하고 날짜와 시간을 잡아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안 하겠다고 하시며 취소하셨습니다. 이런 저의 엄마가 저물어 갑니다. 엄마의 남은 시간은 엄마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살펴보아 주어야 할까요? 지금 엄마의 삶이 어떻게 살아오신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공유를 했고요. 근데 지금 아들이 갖는 문제의식은 엄마가 삶에 대한 애착이 없다. 이런 엄마를 마지막 지금 남은 시간이라는 게 엄마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아들로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 심리상담을 권하기도 하고 엄마의 이런 무력감, 덤덤함, 뭔가 이렇게 심리상담도 해보라 그러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러는 마음의 전제에는
엄마의 이런 마음을 좀 고쳐주고 싶다. 생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엄마도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도 어떻게 도와주려는 마음 때문에 이제 상담도 권하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기어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취소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짧은 글 안에서지만 이런 마음이 들진 않으세요? 엄마가 이렇게 기어이 고쳐서 이런 마음을 바꿔서 내가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불태우고 뭔가 이렇게 조금 다시 잘 살아보고 마지막에 의미 있게 뭘 이런 지금까지의 삶도 그렇고 죽음 앞에서도 그렇고 엄마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거나 그럴 기운이 없거나 이미 살면서 너무 소진하거나 기가 다 빨려 나갔거나 그래서 이제 남은 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의 삶을 되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런 엄마의 남은 시간은 엄마한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는 한 걸까요? 엄마가 삶의 어떤 의지나 열정이나 뭐 이런 걸 안 보이시는데 저 같으면 우리 엄마라면 그걸 아니 엄마 이렇게 다시 뭔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 뭐 이렇게 기운을 내고 치료를 받고 돌려놓으려고 하는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저 같으면 일단은 엄마의 그 마음을 알고 싶을 것 같고 주목해주고 싶을 것 같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엄마 지금 어때? 그러면 다 뭐 차례가 된 거지. 엄마 이제 살 만큼 살았고 할 수도 있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면 물어볼 것 같아요. 엄마는 더 사는 거에 지금 미련이 없어?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서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 그러면 다 살았다. 뭐 살 만큼 살았고 뭐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도 봤고 다 살았다. 저는 이제 이걸 읽다가 그냥 느낀 건데 잘 살아서 미련이 없다기보다도 더 뭐가 힘을 낼 기운이 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마음도 그냥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별로 기운도 없지, 살 힘이 없지. 엄마 그런 거 같은데 어때? 그러면 그렇지. 없지, 오래됐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삶에 대한 별로 에너지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엄마의 솔직한 마음이나 그 삶을 이렇게 듣다 보면 엄마가 최초로 솔직한 자기 삶에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두렵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후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하고 살지 못하셨을 것 같고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이 그냥 다 진액을 다 빨아먹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엄마의 삶을 읽다 보면 죽음하고 너무 가깝다 이런 느낌이 여기에 대한 그런 것이 별로 없고 그냥 빨리 가야지 간다는 것이 그 뭐가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힘들다 지친다 너무 고되다 이런 느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죽음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오래전에 넘어가 있는 죽음하고 너무 밀접하고 친숙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런 얘기들을 아들하고 조금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맨날 준비됐다 그러는데 뭘 어디로 갈라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엄마 요번 생에는 별로 미련이 없나 보네. 다음 생 엄마 생각하는 게 있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볼 수도 있고 이런 죽음과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엄마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거는 엄마 일생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아닐까?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 삶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삶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죽음에 훨씬 더 편안하게 가 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시어머님은 남편이 거의 뭐 8, 90이 다 되도록 돈을 평생 너무나 많이 번 성공한 사업가죠. 아주 연로하실 때까지 일을 했고 손주들의 유학 비용을 이 할아버지가 다 낼 정도로 남편 내조 잘한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그 여성이었고 모든 사람이 일생 부러워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80대 중반쯤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병실에서 며느리가 얘기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자기 삶을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핵심이 뭐냐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삶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를 그런 시어머니가 내색을 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죠. 어머니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내 삶은 뭐였을까?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 번도 입 밖에 내진 않으셨는데 딸아들도 다 있는데 딸아들한테는 마지막에도 얘기를 못 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펑펑 울면서 일주일만 의식이 있으셨어도 내가 더 물어봤을 텐데 저는 만약에 그분한테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셨던 것보다는 마음이 조금 그래도 조금 낫지 않으셨을까?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본인의 그 회한들을 담지 않고 다 한 번만이라도 끄집어낼 수 있었으면 그러면 좀 이렇게 이불 호청 이렇게 볕 좋은 날 쫙 빨아서 말리듯이 조금은 가벼워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지 않으셨을까. 이분 어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죽음으로 뭐가 힘들어지면 그렇지 않고 희망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솔루션이 있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잘 쓰는 비유인데요. 그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라 그러면 핸들을 넘어지는 방향으로 꺾어라. 어렸을 땐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삐뚤삐뚤 하다가 일로 넘어질 것 같으면 핸들을 이렇게 꺾어야 안 넘어질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하면 백발백중 넘어지고요.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게 사람 마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비유라고 지금은 느끼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할 때 죽음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엄마 죽는 거 무서워? 미련이 없어? 엄마는 맨날 죽음 얘기 많이 했는데 엄마가 말한 죽음이 뭐야? 어떤 상태인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편안한 거지. 아, 엄마가 생각하는 거는 그 편안함이구나. 엄마 그동안 어떻게 얼마나 불편했는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왜, 언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엄마가 자꾸 죽음을 앞두고 살 의지를 안 보이고 무기력하고 우리 엄마 저러면 안 되겠다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야 된다. 사람 마음의 이치라고 저는 이제는 확신하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밀접하게 가 계셨고 평생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준비했고 그쪽이 더 편겠다 이런 생각도 오래 하셨고 그럼 그 실체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 얘기 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그게 엄마의 삶이고 엄마의 죽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본인이 내일 의식이 없어질 걸 알고 오늘 얘기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건데 키요코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꺼내셨잖아요. 얼마나 절박하셨을까,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근데 어쨌든 그만큼 하고 싶은 얘기였으니까 아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꺼내줬으면 좋겠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사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의 삶이 이랬구나, 이게 엄마구나. 그걸 더 분명하게 알고 나야 아들도 이렇게 한스럽지 않게 엄마랑 천천히 이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를 위한 시간 사흘만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네. 저는 들으면서 자꾸 물어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 들었어요. 그런 생각하는 분 많은데 어떤 생각 때문에 물어보면 안 될까 싶을까?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 그런 방향으로 물어보면 어머니도 딱히 그럼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불행했고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는 게 자식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상처고 본인도 사실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복잡한 걸 꺼내는 게 맞을지,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 좋을 일일지, 아니면 내 욕심일지, 그런 고민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좋은 얘기면 같이 나눠도 되는데 안 좋은 얘기인데 굳이 꺼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관계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데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걸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거나 그런 상태를 끝내는 것도 되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치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내 마음이 이랬다는 것을 꺼낼 수 있고 그거를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거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얘기든지 꺼내놓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편안한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근데 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 굉장히 긴밀한 사이인데 지금 그러고 있다. 이 상태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입장에서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 되게 말하자면 불안하면 못 물어보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상처일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못 물어보는데 한 번도 얘기를 못하고 내가 내 삶을 마감한다. 이건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인 거죠. 그런 것이다라는 걸 아들이 알면 되게 여유 있게 내가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돕는 길이라는 걸 알면 천천히 여유롭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좋은 얘기면 모를까. 지금 다시 살 수 없네. 마지막인데. 비참했다는 얘기, 힘들었다는, 외로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못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래요. 혹시 뭐 오늘 이 얘기 같이 나누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하시죠. 아들께서 이야기를 물어보고 들어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 엄마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더라도 자기 힘든 얘기든 뭐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수십 년 들은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하시는데 그냥 많이 외로우시구나 하면서 들어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엄마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자녀의 역할이 참 의미 있고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엄마 젊으실 때 하시고 싶은 얘기 무엇이든 좀 들어드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질문도 해서 더 깊은 얘기 꺼내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신다.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하면 제가 3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길에서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실향민이고 부모도 형제도 다 북에 있고 어떻게 혼자 내려왔다가 이게 전쟁이 나고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고아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하고 너무 외롭고 그런 삶을 산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20대 때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무슨 일요일이나 이럴 때 되면 맨날 얘기를 한 게 그 6.25 때 무슨 전투에서 중공군한테도 포위가 되고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살아나왔다. 그거를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그냥 완전히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의 기억이 내가 그 이후로 기억이 끊겨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미친 짓을 했나? 기억이 없어요. 이제 평소 아버지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뭐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기억이 무슨 기억상실증 같이 그 느낌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는 얘기는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자기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상처,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지 본인도 잘 인식을 못한 거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다가 사람 질리게 만들고 본인은 본인대로 한 번도 해소가 안 되니까 반복된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내가 묻죠. 아버지 그때가 몇 살이었지? 왜 그 전투가 유독 그 기억에 남는 건데 다른 거랑 어떻게 달랐는데 그러면 그렇지 내가 딴 전투하고 달리 그 얘기만 하는 건 이유가 있지 그때 내가 진짜 완전 결정적으로 죽을 뻔했거든 이라든지 뭔가 아버지가 얘기하려고 했던 본인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계속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어떠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야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거든요. 내가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더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알아주면 알아주는 순간 아버지도 해소가 됐겠죠.
근데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자세히 들어야 알거든요. 6.25 때 죽다 살아난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너무 일반화된 얘기고 내 아버지의 구체적인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이 빠지는 거죠, 서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도 무슨 뭐 질문을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좋은 질문 안 나오죠. 진짜 궁금해야죠. 엄마가 늘 생각하는 죽음 옆에 바싹 다가가야죠. 세상에 나와서 내가 누군가하고 진심으로 통하는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 억울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간 사람도 그걸 해보자는 거죠. 오늘은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